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자랑스러운 호남을 만나보는 호남인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인사는 전략이고 정책이다. 한 명의 공직자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곧 한나라의 방향을 정하는 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모신 주인공은 대한민국 공직인사 시스템을 설계하고 직접 수천 명의 공직자를 길러내신 분입니다. 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처장님 보면은 뭐 아주 소년처럼 해맑은 동안이신데 네. 비결이 있으십니까? 좀 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뭐 걷기, 등산, 그다음 헬스장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처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손꼽히는 그런 공직인사의 전문가신데 공직인사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적소적재라고 생각합니다. 적소적재. 네. 네. 먼저 직위를 먼저 보고요. 네.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임명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소, 자리, 네, 적합한 자리에 네. 적재, 네. 적합한 인물을 네. 배치하는 것이 공직인사의 핵심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의 기본 공통 자세랄까요? 네. 요소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전문성과 함께 좀 공공 어떤 마인드와 함께 어떤 사명감 네. 또는 자긍심 네.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공복으로서 네. 섬기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인데요. 처장님은 인사혁신처장님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말 공직인사 전문가신데 주로 어디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맨 처음에 총무처라는 곳에 들어와서요. 네. 인사 파트, 교육을 파트 다양하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인력기획과장 또 인재 채용국장을 거치면서 또 네. 채용 부분을 많이 담당했었고 네. 특히 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도 네. 했고요. 또 이렇게 그때 당시 인사혁신처장도 네. 문 정부 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도 하시고 또 인사혁신처 차장 거쳐서 인사혁신처장까지 하셨으면 뭐 대한민국 공직인사의 뭐 최고봉의 자리까지 가셨는데 보니까는 요즘 퇴임은 하셨잖아요. 네. 근데 더 바쁘시다고요.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요. 강의. 또 여기저기 자문도 하고 특강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책도 쓰셨다면서요? 네, 예. 근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요. 어떤 책인가요? 아, 예. 지금 제가 4월 달에 네. 책을 한 권 출간을 했는데요. 네. 바로 어떤 행동은 나라를 바꾼다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을 보고 네. 제 지인들이 어디 뭐 정치 출마하냐, 뭐 선거 나가냐라는 그런 좀 오해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사실 그게 아니고요. 네. 이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현재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네. 또 변하는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정말 좀 딱딱하고 좀 재미없는 세계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제 30년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좀 쉽게 풀어쓰려고 나름대로 참 노력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책이 좀 잘 익힌다. 네. 그리고 덕분에 굉장히 공직사회를 좀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해주셔서 제가 좀 최근에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좋은 책이 앞으로도 뭐 더 많이 팔리고 우리 사회의 변화에 좀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처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아, 고창. 네. 뭐 고창 분들의 인재가 굉장히 많던데 고창 네. 또 어린 시절과 관련해서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네, 제 고향 고창이라는 동네는요. 사실 뭐 풍천장어와 복분자 그리고 고창 수박 같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도 있고요. 고인돌. 예, 굉장히 네. 유명한데요. 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판소리의 본고장이라는 걸 잘 몰라요. 아, 고창이 판소리의 예. 고장이군요. 네.
독리 신재호 선생 아시죠? 네. 판소리 12마당을 정리한 그 신재호 선생님의 고향이 고창이십니다. 그분에게 직접 배웠습니까 또? 아, 아닙니다. 그 신재호 선생님은 이제 옛날 분이시고요. 네. 그분 제자의 제자분한테 제가 판소리하고 또 단가 몇 개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문화생이 문화생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혁신 처장님의 인생 스토리를 키워드 3개 중심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첫 번째 키워드가 선공후사. 네. 어떤 뜻으로 이 키워드 선택했습니까? 네, 굉장히 좀 진부한 말일 수도 있는 성공후사를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선택했는데요. 네. 저는 사실 건배사도 성공후사로 합니다. 선공후사. 선배를 공경하고 후배를 사랑하자라는 그런 새로운 식으로 저는 버전이네요. 예. 선배를 하는데요. 공경하고 후배를 후사, 사랑하자. 후배를 사랑하자. 예, 아주 하는데요. 좋은데요. 사실은 공적인 걸 위해서 좀 사적인 걸 희생하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네.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좀 말더듬이 좀 있었고 또 숫기가 없어서요. 근데 이제 예. 본인은 좀 숫기가 부족하다. 예. 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의 마당발이었다고요. 예, 사실 제 조직생활 신조 중 하나가 네. 저를 불러주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 네.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고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행정안전부의 마당발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요. 또 그리고 그 어떤 뭐 힘든 일이나 또는 굳은 일 같은 것들이 생기면은 자 기부한테 맡겨봐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처장님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이제 공직사회 고시를 통해서 투신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제가 대학을 다니는 시기가 80년대 강주 민주화 운동 그 직후였기 때문에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좀 군사정부 타도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속에 깊이는 못 들어갔고요. 근데 이제 직접 그때 당시 대항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좀 뭔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정부에 들어가서 좀 실질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성격에도 맞고 또 보다 현실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공직자의 삶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처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행자부에서 또 청와대 그리고 인사혁신 처장까지 쭉 하셨는데 우리 처장님의 공직관은 어떤 것입니까? 예, 저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무민심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무민심서에 무릇 벼슬이란 주인이 백성의 뜻에 따라서 임시 관리하는 자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이제 내가 맡고 있는 자리, 직위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네, 위임받은 자리, 위탁받은 예. 자리죠. 예, 저는 사실 뭐 청와대 인사비서관도 해보고 또 이렇게 인사혁신 처장도 이렇게 하면서 권력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좀 어리석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권력이 평생 갈 것 같이 네. 딱 쥐고 이건 내 거다, 네. 이게 내 자리 하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다 구름과 바람과 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보통은 2, 3년이고요. 길어야 5년이잖아요. 네. 금방 지나갑니다. 있을 때 잘해야죠. 그래서 있을 때 정말 잘하고 베풀지 못하면은 네.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자리에 가면은 역지사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네. 최대한 베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직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처장님은 공직인사 전문가로서 쭉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야, 이거는 내가 정말 잘했다. 네, 예. 라고 하나만 꼽은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뭐 저 혼자 전적으로 도입한 건 아니지만은 네. 저는 전문직 공무원 제도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사실 저희 공직사회 구조가 계급제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1, 2년 내지는 2, 3년 단위로 보직을 옮겨 다니는 순환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네. 이제 더 이상 이런 순환보직 하지 말고 네. 한 분야에서 하는 것만 하면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 통상이나 또는 뭐 재난관리 같은 그런 중요한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그런 필요가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공직자를 네. 육성하는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신 게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또 아쉬움이 남는 정책도 있겠죠? 예, 저는 사실 주로 공직혁신이나 또 인사혁신 쪽에서 많은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네. 뭐 공직도 개방하고 그다음에 고위공무원 제도 도입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네. 사실은 제가 했던 그 작업들이 그때는 다 굉장히 중요했고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큰 틀에서 볼 때 줄기는 그대로 놔둔 채 나뭇가지 나무 잎만 손댔다는 느낌을 좀 약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계급제 같은 경우가 좀 보면은 조금 경직되고 좀 폐쇄적이잖아요. 또 그리고 네. 성과평가나 또는 보상도 굉장히 좀 이게 연공서열적으로 되고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들이 다 그 뿌리가 계급제인데 그 계급제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공직생활을 마쳤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관료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이제 이 인사 업무, 사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면서요? 인사 업무는 본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인사 대상자는 본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좋은 자리 가고 빨리 승진하기를 바라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사하는 사람은 정말 조직의 복잡한 인사 퍼즐을 맞추고 네. 또 결국 인사를 하고 나면 또 좋은 소리도 못 들어요. 그 둘의 해결책은 제가 볼 때 서로 만나서 소통하면서 좀 이해를 구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 점심 저녁 업무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서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일단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는 건데요. 만나서 얘기하면은 문제 80~90%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만나서 소통하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면 80~90%의 문제는 풀린다. 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처장님은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네. 이걸 선택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말더듬이 심한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말도 잘 못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놓고 일단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나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결과는 기다려보자. 그러는 그렇게 항상 저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네. 하는데요. 이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운으로 좀 약간 이게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은 기운으로 또 좋은 운으로 예, 예. 승화돼서 오늘의 이제 이렇게 복받은 인생을 사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제5대 인사혁신 처장님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들 입장에 좀 궁금한 게 인사혁신처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좀 궁금해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은요. 네. 5급, 7급, 9급 공무원 채용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채용 시험에 원서도 접수하고 네. 또 시험 문제도 내고 네. 또 면접도 보고 네. 합격자를 선발해서 부처에 배치도 하고 하는 네. 그런 업무를 하는 부처고요. 네. 또 이렇게 배치된 그런 부처에 배치된 일반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네. 근로관련 체계도 만들고 네. 또 성과 보상 체계도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인사혁신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처장님께서는 이 공직사회가 좀 활기찬 그런 공직사회가 네. 되기 위해서 이 공직 문화를 바꾸는데도 상당히 노력하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네,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직급이 위로 올라갈수록 네. 좀 사회적 거리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네. 좀 경직되죠. 예, 그래서 사실 과거에 굉장히 좀 이렇게 편했던 직원들과도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네. 또 편하게 또 이야기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작아지는 그런 것을 느껴서 제가 네. 좀 이런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좀 약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리버스 멘토링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리버스 멘토링 예.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본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은 멘티로 참석하고 음흠. 이제 MG 우리 젊은 세대 공무원들이 멘토로 참석해가지고 네. 역할을 바꿔서 서로의 네.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대화하는 건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네. 이른바 역지사지하게 되니까 네, 서로 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걸 역할을 바꿔서 해보면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네, 예. 보다 보니까 좀 뭐 이해의 폭이 상당히 생길 것 같은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뭐 좋은 추억만 또 있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 처장님 같은 경우 퇴임 이후에 검찰 뭐 무려 8번이나 그것도 2년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저는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뭐 이제 다시는 또 그런 조사를 받고 싶지는 않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올 때마다 네. 야, 이런 상황이면은 어떤 공무원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겠는가. 네. 무슨 일 때문에 조사를 받으셨어요? 네, 주로 이제 청와대 제가 그 인사비서관으로 있을 때 네. 이제 공공기관 인사를 할 때 좀 네. 이제 뭐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자긍심을 갖고 신바람 나게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 법령과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하다 보면은 그 일이라는 것이 법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행위와 판단의 기준을 합법성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합목적성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 이제 법과 규정이 없으면은 판단을 유보한 채 네.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또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보니까 이제 세 번째 키워드, 우리 이 처장님과 관련된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떤 행동은 나라를 바꾼다. 이거는 이제 무슨 뜻입니까? 제가 원래 좋아하는 말이 천사불여 일행입니다. 천사불여 일행. 예, 이렇게 천번 생각, 천사 천번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일행 한 번 행하는 것보다 한 번 실천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을 해라.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이라도 하자. 네, 그래서 한 30년 정도 근무를 봉직을 하셨는데 입사 때하고 공직에 투신하셨을 때하고 또 퇴직하셨을 때하고 공직 사이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94년도 공직에 입문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자긍심, 사명감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였고요. 또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끈 어떤 그런 정부와 관료 집단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시대였었죠. 근데 이제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관료 집단의 이제 무능 집단으로 이제 취급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굉장히 공직사회가 많이 바뀌어 왔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민간으로 다 이직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가 좀 공직사회가 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현재의 공직 시스템으로 2030년대 그런 디지털 전환 시대나 또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참 어렵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 시스템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직 시스템이 이제 계급제로 돼 있잖아요. 예. 지금 계급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계급제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이제는 좀 과감하게 조금 완화시키면서 현재 지금 보면은 계급이 9단계인데 네. 9단계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네. 이것을 한 서너 개 정도로 팍 줄여나가면서 성과평가나 보상도 이제는 직무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부처 기준으로 볼 때 국장급 이상 이게 80~90%가 공채 출신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개 수레바퀴만 돌아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근데 사실 7급이나 9급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다 대학 졸업했고 능력 있고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뭐 사명감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요. 또 국민 마인드가 또 작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공직 생활을 꿈꾸는 그런 후배들에게 네,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예, 저는 대학의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공직에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분야가 다 있다. 네. 사회적으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공직이다.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이 사회와 또 타인을 위해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직에 도전해라. 그리고 도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네. 타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공직에 도전해라. 예.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남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그런 곳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커오면서
호남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호남은 또 굉장히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그런 동네,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이란 정말 자랑스럽고 편안한 나의 고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김우호 인사혁신처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사는 단지 사람의 자리를 정하는 일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제 21세기 디지털 시대, AI 시대를 맞아서 계급이 아닌 능력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의 공정한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시는 김우호 처장님의 도전을 우리 호남인도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